소환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하동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하동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숙 농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최은숙입니다. 위안번호 제59호 하동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호와 제2호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6호는 예방기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사업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조부터 4쪽에 이르는 참고사항은 자료를 가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의 조례안과 9쪽의 관련 법령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의 비용 추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과 관련 조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의 결과입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업 환경개선 등에 매년 8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5년간 총 43억 5,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마지막 북쪽에 재원 조달 방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청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하동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5년 7월 1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25년 7월 14일 회부되어 금일 장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이 대표에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현재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에 따른 농업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인은 노동시간 및 노동 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한편, 농업 영농기계, 농락 등의 의존율 증가 등으로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규모 농업인과 농업 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22년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작업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을 양성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재해방 및 안전 지원을 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인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4의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행정 절차 이행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충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신재범입니다. 농업 안전체의 그 시정 처리안이 정리로는 합니다만 현재 요번 우리 이제 수해 재해를 입지 않습니까? 보면은 물론 우리가 그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돼도 농업인들이 굉장히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 현실로 드러나는 실정이 사실상 보면 제 보험이 거의 안 들어있는 사람이 좀 일부 있어요. 요번에 우리 산성마을 같은 경우도 한 10동 이상, 한 5억 이상 들어가고 작년 이태로 지었는데 보험을 못 넘기라.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농협에서 보험을 넣어주죠. 우리 관리를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뭐 홍보도 하지만은 보조를 해주고 부담들이 20%입니까? 제 보험이 우리 농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동렬해서 빠지는 분이 없도록 실제로 지금 울고 보고 난리가 나요. 보통 그 사모님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리를 정해가지고, 물론 수해 피해 안 보고, 안전사고가 안 나면 최고 좋겠죠. 그죠? 이 대책도 충분히 세워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재해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홍보해서, 보험에 누락되지 않도록, 80% 보조고 20% 잡아내면 큰 부담이 없습니다. 돈병만 내면은 한 5억 이상 보험을 할 수가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독려해서 시간이 없도록 꼭 해주시고, 또한 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어민수당이 우리 가변 부서죠? 아무튼 간담회 때 우리 그 소득가가 대해서 제가 소례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수당도 우리 18개 시군에 이 상품권을 주는 데가 드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목적이 뭐입니까? 농어민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럼 농어민들이 편리하고 사용하기 수월해야 되는데 상품권을 줘가지고 조금 국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18개 시군 해당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군만 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물론 행정에서는 또 생각은 다르겠지만은 우리 지역에 쓰라고 하지만은 지역에 돈 30만 원 안 쓰는 사람들 없습니다. 혹 우리 농기계가 고장이 나도 그래서 우리 생활권이 옥정 같은 데 진주다 보니까 하도 업도 오겠지만은 농기구 수리도 할 수가 있어요. 진주 가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하동 군막 알고 계신 게는 더 이상하지만 이 18개 시군을 보면은 현금을 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생각대로 좀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내년에는 그러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명석 의원입니다. 강담회 때 저희가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이 보험을 들어놓고는 하동군에서 보험을 들어놓은 각종 보험이 중복되지 않느냐라고 질의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날 제가 공급 지원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네. 단과서마다 이렇게 보험료를
농민업인에게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데 이게 좀 또 다시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테 이렇게 묶어서 크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집이 없느냐. 이 묶어야 되는데 지금 막 까별로 쌓고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말이에요. 농작업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든지 하면 농에서도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보험을 넣고 있어요. 그건 이용 안 되잖아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비만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인데 크게 하도록 중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하나 크게 묶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크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원 조달은 이렇게 보니까 6억 9천 600만 원이죠. 6억 9천 6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묶어서 이렇게 크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정확하게 제가 지금 개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단과수하고 이렇게 묶으면 10억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 보조 사업 전격이거든요. 국비가 6억,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국비가 6억에 도비가 이제 7%, 우리 군이 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인이 3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중앙적으로 이거 이제 보험사업을 또 우리 국민들한테 펼치다 보니까 이걸 합친다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보장을 하는 것도 이제 방법대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소나무 재선충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지하는데 문화체육관은 문화체육관대로 송림공원에서 이 국비를 받고 산림과가 이제 주로 하죠. 그 소나무 재선충 방지를 하는데 그거 비슷해요, 이게 지금. 비슷한 건데 자원을 갖다가 농축산가로 싹 끌어 모으시면 안 될까 싶은 말이 그런 제안이 들거든요. 다른 곳들도 다른 당과소들도 아마 국비 도비가 조금씩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내년부터 이게 지금 적용할 것이죠. 올해 추경에 붙여놨습니까? 2022년도부터 벌써 안전재해보험을 계속 아니 보험은 들어놓고 있어요. 근데 조례는 예, 우리 군이 처음 내년 당초 예산에도 이게 다시 들어올 거죠. 예산 말씀하시죠?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이게 이 원회가 끝나고 나면 내년 예산을 태우기 전에 다른 당과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거기 국도비가 보태 있으면 이게 관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목은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이전 재원으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꼭지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2호조나 이런 시스템상 함께 군비를 묶는다는 게 사실상은 좀 불가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봐가고 있습니다. 예. 그 집행부에서는 편법고 잘 쓰고 있는데요. 집행부는 그런 편법을 기가 막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이거는 이제 사업비 정산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험은 정산 처리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두 사람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서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꼭지가 다르다는 것들인데 꼭 꼭지를 갖다 묶을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폭넓게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그만하게 하지 말고 다 묶으면 크게 폭넓게 이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뭐 꼭 좀 더 하면 농협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농협, 수협, 산림조합 뭐 이런 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보조를 좀 해서 이렇게 함께 묶는 방법들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그것까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제가 요 농협 쪽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협하고 산림조합도 한번 거기 지금 넣고 있어요. 넣어주고 있어요. 네네. 알아보고 합칠 수 있는 그런 혹시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재범 의원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님 그 지적을 잘 하시는데, 우리 보통 일반 보험도 중복이 안 되는 게 많죠. 보험 쪽은 실비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한 건밖에 못 받아먹습니다. 한데, 물론 우리가 뭐 농작업 안전체에 물론 우리 국민들이나 뭐 큰 손해 입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지원은 당연히 해줘야 되죠. 허나 보험도 있고 한데 사실상 이 나중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인데 혹 예방에 관련해서는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그래서 우리 동료님 했지만 보험이나 모든 지원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통합 관리를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모든 부서별로 혹시 그 방법이 있으면은 찾아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시고 왜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작업 안전체에 대해서 주위에서 질타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까 있는 거 그죠? 아이고 저 보험 해갖고 저걸 봤는데 저 분야까지 테토해보고 말이야. 이 좀 심하지 않느냐. 이 소리는 안 들어야 되거든요. 충분한 보상을 하지만은 가하게 해서 이웃 주민들의 불신을 쌓는 불신임을 그런 일은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동의원 강정관처럼 꼭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면은 모든 재해 보험이나 우리 재해에 대한 지원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한번 찾아주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옥종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백한 경제통상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강백한입니다. 의안부로 제63호 하동군 옥종면 양수발전소 위치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남부발전에서 옥종면 종아리와 두방이전에 설비용 700W와 투자비용 5천억 이상의 양수발전소 유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하동군의 유치 추진과 주민들의 열의와 더불어 군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관과의 또 민과 함께 양수발전 유치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양수발전의 상부지는 옥종면 종아리 산 69-2번지며 하부지는 두양이 1073-1번지가 예정부지로서 700MW 설비 용량의 1조 5천억 이상의 투자비로서 사업기간은 2025년에서부터 2038년까지입니다. 본 양수발전이 유치되었을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수발전 건설기간 동안 특별지원금 225억 원, 기본지원금 355억 원, 사업자 지원금 203억 원 등 총 783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 증대 사업과 또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등의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업 선정 절차는 산업자원통상부의 공모사업 기준 확정이 7월에 될 예정이며 공모사업 공고가 10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은 남부발전이 산업자원통상부에 제출하고 또 25년 12월에 사업권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입니다. 2024년도 5월에 한국남부발전의 양수발전 사업 제안이 있었으며 2024년 10월에 본 제안사항에 대한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5년 1월까지 7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11월에는 그 상하부지 인접마을, 또 종화, 습촌, 두방과 두양마을에 대한 주민 동의를 추진해서 82%의 동의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25년 1월 20일에 하동군과 남부발전 간의 양수발전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옥점면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2월 19일에 산청과 삼랑진의 양수발전소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또한 그 하동군수님께서 그 화력 폐쇄에 따른 그 대책 회의에 참석하여서 산업자원부 통상자원부 2차와 함께 양수발전과 관련된 유치를 건의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2일에는 윤재희 수석 공동위원장으로 옥정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2025년 7월 이후에는 저희들 유치위원회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옥정면 전 주민에 대한 동의와 그 밖의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동의가 확정되면 유치 제안서를 한국남부발전에 제출할 예정이고 또 하동군은 이번 동의안 제출로 옥정면 양수발전소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옥정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하동군 옥정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5년 7월 1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기대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정면 종합리와 조양리 일원의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사업 시행자는 한국남부발전소 주식회사이며 옥정면과 인접마을 주민 대다수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1월 20일 하동군과 남부발전소 주식회사 간 양수발전소 유치 업무 협약 체결하였으며 2025년 6월 10일 옥정면 양수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태자연도 2, 3등급지 분포지역입니다. 해당 동의안의 경우 양수발전소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기술, 사업 수행 능력, 경제성, 타당성, 환경 입지 적합성, 지역사회 수용 공공성, 실행계획 적정성 등이 있으나 이중 지자체와 의회 수용 의지 및 지역주민 수용성 등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하도록 함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31일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하였으며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38년까지 신규 원전 진입과 수소 발전의 확대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무탄소 비중 70%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유치하고자 하는 양수발전소는 1조 5천억의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무주 양수발전소의 경우 연간 7억 원의 지방세 수입이 발생하며 영동, 홍천, 포천 양수발전소 사례를 보면 연간 4에서 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그 밖에도 신규 일자리 창출, 새로운 관광 자원화 등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나 실제 양수발전소 인근이 관광으로 활성화되었는지는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충남 금산, 전남 곡선, 전남 구례, 경북 봉화, 경북 영양, 경남 합천 등 6개 군에서 양수발전 유치에 나서 충남 금산, 전남 구례, 경북 봉화, 경북 영양군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최근 진안군, 합천군, 삼천군, 거창군에서 2025년 공모사업 신청을 대비해 군과 의회, 발전소 간 유치 공동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지자체는 대부분 양수발전소 유치 요청 결정위원회 구성, 군의회 양수발전소 동의안 의결 등 각 기관 단체 유치 설명회, 주민설명운동 등 발빠른 움직이고 있으나 우리 군은 산불 등의 사고로 조금 늦어지고 있어 홍보 전략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위원회와 지자체, 남부발전소 주식회사 간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양수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산지 절개와 송전 및 변전 시설 설치, 토석장 등 환경 파괴로 산지 자체의 기행이 변하고 생태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양수발전소는 24시간 동안 가동되는 전력시설이 아닌 전력 피크 타임에 보조 전력을 제공하는 시설로 필요한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운영하기에 경제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뿐 아니라 건설 사업비가 1조 5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일부 반대하는 여론도 고려하여 양수발전소 부지 등 직감적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이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지역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동의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예. 앞전에 다 우리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고생했지만은 항시 주민들 여론이 지금 사업을 하려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죠. 예. 그래서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지역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관심 갖고도 힘낼 수 있도록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물론 지역은 옥종이지만 하동군 전체에 어쩌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가져보고. 네, 그래서 그 또 사업주 자체가 남부발전이고요. 맞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적어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 될 때는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물론 지역구 의원님이 너무나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하동군 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라도 예를 들면 관련 주민과 남부발전소에 이 추진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과장님께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이 좀 더 유치가 확실히 될 수 있게끔 네. 발빠른 대응을 하셨어야 하는데 굉장히 뒤늦게 안전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의 좀 미흡한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가 이 양수발전소 견학과 함께 이 진행 단계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견학을 가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어려운 지금 저희 하동의 현실 역경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담당 우리 계장님이 해서 이게 유치가 얼추 됐을 때 말이죠. 어떤 환경단체나 언론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보도자료로 인하여 우리 주민이 실망하고 어떤 기간이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유치가 어려워진다거나 유치에 부정적인 어떤 언론들이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자꾸 보고가 되다 보면 저희 하동군 자체 어떤 지역에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미리 지금 물론 우리가 수혜를 입은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이 또한 옥조면에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 좀 치밀하게
의회와 함께 그렇게 해 나가 주시는 게 주민을 위하고 우리가 하동구를 위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옥종면 위주로 일단은 사업 설명회도 하고 지금 그 과정을 지금까지는 거쳤고요. 그 지역 주민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동군 전체적으로 주민 동의 부분을 지금 읍면 이장 회의나 여러 가지 통해서 지금 계획을 결의됐던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 그 대응이 좀 늦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처음부터 제가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좀 동의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떤 타 지자체와 단순한 비교로 해서 이게 늦었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없다고 가장님?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가장님의 어떤 변명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예. 굳이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신다는 거는 예, 예.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는 국민이 판단을 합니다. 예, 예. 그건 가장님이 억울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변명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더 저희의 어떤 의회 입장에서는 좀 더 주민을 위하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조금 지금 시기는 좋지는 않지만 더더욱 적극적인 1조 5천억이라는 건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시라는 거지.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옥종면 양소발전소 유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하동군의회 임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회를 선포합니다.